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도움 드릴 예정이에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개인적인 묵혀두었던 고민들 다 좋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설명 도움 주시는 분이시죠.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님 계속해서 함께 하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일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아주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는 그런 쪽은 아니시지만 이제 불안감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지방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아파트 투자에 열풍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집 한 채도 없이 소득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적인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 운용을 하시는 그런 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1시간 동안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별적인 고민 상담을 하면서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도 1시간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문가 힘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방송 끝에 공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도 많은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 재건축 전망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제 2017년에 매입해가지고 네. 지금 보유한 지 3년 반 됐는데, 여기 뭐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다, 뭐 분양가 상한제다, 뭐 이런 규제가 있어서 네. 이런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도 과연 수익성이 있을지 알고 싶고요. 네. 따라서 이게 투자성이 별로 크지 않다면 네. 오히려 중간에 매각하고 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압구정동의 한양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팀장님 예.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바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압구정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 같아요. 네, 제가 여태껏 상담을 했었던 압구정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압구정은 무조건 될 거고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냥 예. 막연하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찌 됐든지 간에 가장 요충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들이고 예, 어찌 됐건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재건축되면 가장 최고가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동네를 쉽게 재건축되지 못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예, 약간 내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지면 가장 초고가의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활은 궁핍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올 초엔가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예, 연배가 8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네, 압구정 아파트 중에 한 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께서 본인께서 관리가 큰 평수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혼자 거주하시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우셔서 전세 예, 예. 주시고 본인은 암사동 가셔서 전세를 사세요. 20평대에. 네, 그리고 나서 현금 가지신 거는 기껏 1, 2억 정도 수준이셔서 뭐 병원비니 약값이니 이런 거 감당이 안 되셔서 계속 현금을 깎아서 쓰고 계시면서 살고 계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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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분께 압구정 재건축의 진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예.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재건축돼서 최고가 되는 게 상관이 있을까 내 인생과 그렇죠. 그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국 못 파셨어요. 그래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되는 걸 기대하시면서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일단 재건축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이렇습니다. 언제는 지구 단위로 묶어서 가겠다, 또 언제는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땅은 요 자리예요. 예, 예. 요 자리를 역사문화공원 자리로 내놓으라 그러면서 이게 표류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별적인 단지들이 진행은 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예.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얘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네. 저는 이거는 무한정이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수익성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압구정 같은 언젠가라도 될 아파트들은 수익성은 시간과 무관하게 가격의 사이클상으로 고점 근처까지 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간다 만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설명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 상황이 10년, 네. 15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끌고 갔을 때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없는 셈 쳐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건 팔 필요가 없는 예. 거죠. 그러면 이 엑시트 타이밍을 네. 계속 이게 단계마다 이제 계속 올라갈 테니까 뭐 예. 조합이 설립되면 또 한 번 오르고 예. 또 뭐 그 관리 처분되면 또 한 번 오르고 이러니까 네. 그 오를 때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엑시트하는 것도 좋겠군요. 제가 여태껏 연구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재건축 아파트가 네. 진행 단계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요. 예.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됐었을 때 단계를 진행을 해요. 네. 가격 떨어지고 규제가 심해가지고 아무도 네.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재건축 단계가 멈추죠. 예. 그러니까 예. 상관관계가 반대라는 거예요. 예. 진행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때에만 재건축 사업은 진행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 올스톱이에요. 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익스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익스 타이밍이 약간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 사이클만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네. 요거비 넘기고 또 만약에 떨어졌다가도 또 다시 가면 요때는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장 기준을 두는 게 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만 예. 더 아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내려면 예. 추가로 뭐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런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도 네. 그걸 그 파이낸싱을 저쪽 조합 측에서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는 게 가능한가요? 조합에서는 돈이 없어요. 네. 조합이 돈이 없고 시공사에서 그 조건을 내걸겠죠. 네. 시공사에서 PF를 끌어다가 조합에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이자까지 내줄게. 네. 물론 이게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겠죠. 네. 네. 그 대신에 너네 이 돈 가지고 이주비도 주고 그 재초안 낼 돈 없는 사람들 재초안까지 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잔금 시에 이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 이건 개인 대출이거든요. 네. 개인 대출로 전환해가지고 상환해. 이런 식의 네. 조건을 내밀겠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네. 시작 단계에서 저 끝에 있는 재초안까지 바라보기에는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는. 예, 그렇죠. 미리 뭐 예단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초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였나? 그때 한번 재초안이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무한정 유예가 됐어요. 집값이 빡 떨어지면서. 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 상황이 이 물건 없는 셈 치고 그냥 냅둬도 생활을 충분히 할 만한가? 예, 그렇다면 그냥 끌고 가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게 아닌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한 차례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저희 빠르게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성남시 수성구
산성동에 네. 소형 다세대 주택을 2006년에 구입해서 네.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매도해야 좋은가 보유해야 좋은 것인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성남시 산성동 뒤에 있는 주소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주소 알 수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419-1번지요. 419 다시 예. 몇 번지일까요? 419-1로만 나와 있습니다. 아, 419-1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말씀 주셨어요. 2006년부터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매도해야 될지 말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산성 2구역에 포함이 돼 있죠? 듣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산성 2구역 재개발에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이 물건은 여기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말겠다 얘기는 나오나요? 그것을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들에 대해서 새롭게 발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아마 올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구역들이 새롭게 지정이 된 반면에 새롭게 지정이 안 된 구역들이 무조건 못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주민들끼리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도 노후도 충족을 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법적으로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면 우리도 가게끔 해달라라고 사업성 분석을 시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탑다운으로 위에서 지정되어 오는 것과 별도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재개발 추진을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하고 또 하나는 안 된다라고 가정하고 두 가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듣고 계시죠? 네, 네. 예, 시청자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저랑 대화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물건이 다세대인가요? 아니면 다가구인가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의 한 호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지분이 몇 평 정도나 될까요? 예, 33제곱미터 정도요. 10평짜리. 예. 지분 10평짜리 물건, 이제 노후도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을 거고요. 2006년도 준공이요. 2006년도 1996년 준공. 상당히 뭐 성남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는 최신이네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된 물건이네요. 아니, 2006년이 아니고 예, 예. 96년. 아, 96년도. 예, 예, 예. 그러면 이 물건 역시도 요 동네 일대가 건축 행위가 안 됐다면 노후도는 충족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된다고 하면 이 물건은 아주 평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치고 끌고 가도 될 법해요. 예. 근데 절대 단기간에는 진행이 안 될 거고요. 예. 만약에 진행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예. 끌고 갈 필요가 별로 없는 물건이 또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세대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됐고 노후된 물건은 사실 크게 exit 전략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예. 아주 중요한 입지에 있지 않는 한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요한 역세권들에 있다. 그러면 노후가 됐어도 얘는 끌고 가봄직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에서는 노후된 다세대를 팔고 빠져나올 만한 전략이 사실은 개발 행위 말고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한 포인트가 있고, 된다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동의서 받고 다닌다. 그래서 예. 주민 동의율이 뭐 60%대를 넘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없는 셈 치고 끌고 가도 되범직해요. 시청자님 이거 이외에 또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예. 예. 몇 주택자시죠? 아파트를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거 하나, 요거 하나인가요? 예. 명의는 어떻게 돼 있으세요? 영희는 아파트는 제 앞으로 돼 있고요. 네. 다세대는 저기 집사람 앞으로 돼 있고요. 그러시면 보유 문제는 크게 세금 부담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가셔서 그 동네에 있는 중개업자들한테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될 겁니다. 다른 데 다 됐는데 여기만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동의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동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가 아니라
추진하면서 일정 단계 넘어섰다. 예를 들어서 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입주권으로서의 가격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예.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발로 조금 뛰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나 매도하고 나서 또 다른 투자처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미래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세미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공부도 해보시고 전문가의 힘도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원하시면 요일 선택하셔서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면 예약 같은 번호로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어요. 소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목동 아파트 5단지에 지금 15년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이게 재건축까지 오래 걸리고 해서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그 새 아파트로 한번 이사를 가볼까 하는데 네. 예,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재건축 워낙 이제 길게 기다려다 보니까 네.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매도 네. 후에 신축으로 흑성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으로 지금 옮겨도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목동 쪽은 재건축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뭐 어디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네.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이면 이거 또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네. 뭐 사실 목동 살면서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기죠. 다른 재건축에 비해서는 목동은 한참 훌륭하잖아요, 살기에. 네, 사는 건 편해요. 예. 근데 이제 신축에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이 금액이면 서울에 있는 신축 엔가는 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사하시는 거면 저는 찬성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목동이라고 하는 전체 신시가지 단지들의 재건축 영향을 굉장히 크게 봐요. 왜 그러냐면 네. 한 단지 재건축하는 것과는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한 단지가 추진이 되면 나머지들로 다 옮겨 붙게 되죠. 그러면서 어찌됐건 1부터 14까지 전체가 다 재건축 추진을 하게 될 텐데 네. 요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돈의 액수가 상당히 커요. 네. 어떤 형태로 풀리냐면 조합원들 떠날 때 다른 데 가서 잠깐 살고 계셔라 라면서 이주비를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이주비가 평가액 대비해서 거의 LTV 상한선까지 다 뽑아줘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전세 거주하면서 또 나머지 갭 투자하고 이 여기서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주변으로까지 퍼지거든요. 그래서 목동 전체 재건축에 대한 효과를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기간은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급으로서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 대신에 여기가 재건축되면서 일반 분양가를 계속 끌어올리니까 아예 한동안은 못하게 막아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건축하던 단지들 다 거의 다 멈춰버렸어요. 특히나 뭘 모여야지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년, 6년 이 안에 안 되고요. 네. 앞으로 한 10여 년 이상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데 신축 가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고 파셔서 여기로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목동 올라가는 것보다 흑석동이 훨씬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얘네들의 레벨 자체는 하나는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하나는 재개발이 완료돼서 신축으로 한강변에 들어간 아파트. 어차피 레벨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두 개 다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 편한 데 옮기는 거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아니에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요, 거주가 더 편한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요. 네.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네. 지금 면목동에 2003년도에 음, 매수해가지고 네. 여기 살고 또 강동구 암사동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세를 주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네. 암사동에서는 제가 기거를 안 했어요. 재건축 해가지고 네, 네. 세만 줬기 때문에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세금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면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003년도에 네.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암사동에 있는 물건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암사동에 있는 물건에서 두 가지 물건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바로 도움 드릴게요. 예.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면목동 다가구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네. 여기는 매도를 할 생각이신가요? 난 이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암사동 거를 하고 싶어요. 암사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근데 이거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 일가구 2주택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명의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구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두 개 다 시청자님 본인 명의신가요? 예. 그러시면 이거 보유세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면목동 다가구 지금 공시가가 얼마 정도 나와요? 아유, 근데 부동산에서 저기 말씀하신 거 9억에, 근데 지분은 35평뿐이 안 돼요. 몇 평이라고요? 35평. 토지가 여기는. 35평? 좀 작네요. 예. 그리고 이게 한 9억 간다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요. 암사동 거는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가요? 10억 좀 넘는다고 어쩐다고 그래요. 저 10억 간다 치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공시가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예. 그래서 공시가가 4억 내지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4억이요. 그리고 암사동 거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예요. 평가 금액 자체가. 그러면 얘네 두 개 합산을 해가지고 2주택으로서 종부세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보다는 약간 밑에서 종부세랑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합친 금액이 한 8,900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아마 내년 기준으로 세를 계산을 해보면 요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난 지금 네. 남친 팬이기 때문에 내가 네. 노년등 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을까 생각하거든. 지금 네. 오늘 그러면요. 그냥 제가 오늘은 선생님한테. 간단하게만 한번 답변을 드릴 테니까 상담 예약하고 오시면 제가 그 세금에 대한 계산도 대충은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왜 들으세요. 그러냐면 가족이 있고 누가 나 혼자 다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막 분통 터지고 올해도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수입도 별로 없는데, 예. 응? 그러니까 네. 벌떡 나서 지금 남선생님한테 지금 문제하고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시청자님. 응. 세금이 보유세를 내는 게 지금 소득도 많이 없으시고 해가지고 부담이 되실 텐데 응. 팔게 됐을 때의 양도세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이거 암사동 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얼마인가 재건축했다니까 9평짜리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재건축 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하니까 응. 취득가가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때는 970만 원 주고 샀다니까. 얼마 주고요? 970. 970만 원. 응. 야, 이거는 장기 보유에 대해서 내년 넘어가게 되면 거주 부분과 보유 부분을 따로따로 또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 버리니까 올해 파는 것보다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팔고 면목동 걸 먼저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 듣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거주로서 면목동 거를 꼭 끌고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세금 많이 내면서 암사동 거를 파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 이거 세금 무지하게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면 팔지 말고 그냥 보유세 내고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면목동 거 안 파실 거면 암사동 거까지 두 개를 그냥 다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있잖아요. 네네. 예? 남수님하고 상담해서 제가요 조만간에 남수님한테 갈게요. 예, 그러세요. 예? 저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나서 한번 내방을 네, 해주세요. 그래서 선 실장하고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은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방송 남편 시간상 팬이고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뭐 다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다 저랑 믿기면 상담해 보시자고요. 예. 남수님이 아들이라 생각하고 예. 느껴봐요. 그런 생각이 고맙습니다. 들어서 지금 내가 남수님한테 네, 전화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대충 알았는데 예약해 주시고 오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활용해서 최대한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고 있지만 또 개개인의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세미나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이제 크게 벌 수 있는 전략들 제시해 주실 예정인데 개개인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고민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장 빠르게는 내일 오후 1시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대표님이 진행하는 세미나를 원하신다면 주말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소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같은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위례 한라 비발디랑 위례 더힐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 매수 시점이 과연 지금이 맞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 위례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그리고 위례에 있는 더힐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 물건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이 더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례에 있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달라는 얘기신가요? 네. 저기 제가 알기로는 비발디가 소형 평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20평대들. 그러니까 20평대로만 보고 계신 거예요? 동일 가격에서는 네. 그 평수 차이가 두 아파트가 좀 나긴 하는데, 네. 그 입지에 대한 차이도 있어서 네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메인 스트리트 쪽이 조금은 더 비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격대가 같이 올라가더라도 이 갭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2개, 3개 이렇게 저한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보면 다 편차가 요래요. 10억짜리 하나 보고 오고요. 10억 5천짜리 보고 오고요. 11억짜리 네. 보고 와가지고 하나 골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비싼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가격은 네. 위례 더힐이 아무래도 평형수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그 조금 차이가 나요. 네. 5천에서 1억 정도 더 비싼데 네네. 그 추후에 그 갭이 뒤집히진 않을지. 저는 여태껏 갭이 뒤집힌 거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는 게 평수가 20평대인데 여기 네. 있는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상황이라면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30평대 바로 밑에 붙어가지고 얘의 20평대가 가격이 쭉 갈 겁니다. 더 비싸지지는 않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래요. 얘네 둘 가격이 똑같아진다라고 하면 30평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비발디 20평대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고민 입지적으로 중이에요. 네. 입지적으로 아주 큰 편차는 없어요. 어차피 같은 위례 신도시 내에 있으면서 차 안 막히면 차 가지고 5분이면 갑니다. 큰 편차는 없는데 평수가 막 5평, 6평씩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30평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30평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겠죠. 저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여라도 20평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시청자님한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언제 얼마에 사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디가 뭐 때문에 오르고요. 저기는 또 쟤 때문에 오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장이에요. 이유 없는 데다가 이유 붙여가지고 그냥 오르면 다 오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시세 차익 보고 빠지신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뭘 투자를 할까 보고 계시는데 부동산 투자로 세금 한번 내보니까 아 이거 지금 상황에서 들어갔다가는 괜히 세금만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부동산 시장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주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대출을 왕창 받으셔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으신 분들 저는 이분들을 굉장히 말리는 편이에요. 왜 말리냐면 그분들께서 올해 가을까지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주 비싼 데로는 못 들어가고 중저가 지역들 혹은 수도권 지역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가 심각화되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신용대출에 대한 평가 리스크 자체를 굉장히 높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금융규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규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졌어요. 또 듣고 계세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단기간 동안 시장 보신 분들은요. 요런 흐름 중에서 딱 요것만 봤어요. 요거. 근데 어르신들은요. 요거를 다 보신 분들이에요. 50대, 60대 우리 시청자분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어요. 네. 시청자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흐름을 다 보신 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청자님이 현금이 많아.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내가 내 자산의 일부로 사두고 그냥 끌고 가도 아무 무리가 없어. 즉 대출 많이 안 껴도 되고 그 이외에도 현금이 좀 있어 하시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요 집 한 채 사면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상황이시라면 기다리셔야죠. 대출이 네.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대출 내가 받아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출 끌어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작년부터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 다 돌려보냈어요.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 있고 레버리지가 독이 되는 시장이 또 있어요. 지금은 저는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쨌든 매수를 할지 말지는 시청자님이 재무 상황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물건에 대한 선택은 저는 더 비싼 게 더 좋은 거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단순하게 고가의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 하시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코로나19 방역이 다 치러진 후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미리 빠르게 예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노원구 월계동 성원 4단지에서 한 20년 정도 실거주를 했는데요. 네. 주위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화 이제 개발되고 저희 옆으로 또 경전철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도 저희도 이제 평수가 20평대라 좀 넓은 평수로 30평대로 좀 옮기고 싶은데 네네. 그게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 하고요. 아, 요 고민 딱 한 가지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릉동 쪽에 좀 네.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어서요. 아, 한보 네. 아파트라고 네네. 거기로 가는 거는 어떨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계동 예. 성원 4단지 20년 거주 중이셨는데 일단은 매도한 후에 공릉동에 있는 한보 아파트 고려 중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지금 예. 시기에 움직여도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20평이신가요? 예, 24평이에요. 24평짜리. 예, 예. 그래서 지금 좁아가지고 그냥 이사 가시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매도하고 이제 그쪽에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옮기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좁아서 이사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찬성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대상 자체가 뭐 40평대, 50평대 넘어가면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 예.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얘를 팔고 일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얘 가격이 확 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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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찌됐건 외부에서 지금 요 동네에 20년 사셨다 그랬죠. 예, 예. 시청자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원래 살고 계시는 집과 공릉동에 보고 오신 한보 아파트가 완전히 다른 물건이죠. 그렇죠. 시청자님이 보시기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요. 자, 왕십리에 사시는 분이 그 물건 두 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강남 사시는 분이 그 물건 두 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비슷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얘나 그 동네에 있는 같은 비슷한 물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개 큰 편차는 없이 같이 움직일 건데 좁아서 이거 팔고 절로 가는 거는 제가 찬성을 하죠. 그거는 집으로서의 이사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네. 시기가 여기가 이제 호재가 많으니까 네네. 가격이 더 어떻게 좀 오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랑 상담하신 분이 적게 잡아도 10분 이상인데요. 예, 그분들이 상담하신 지역이 다 다르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상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는 호재가 많아요. 이런 호재가 있어요. 예, 예.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 호재가 다 좋다. 그러면 다 같이 오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얘만 특별히 좋을까? 위례에서 위례 신사선이 들어와가지고 신사까지 직통으로 노선이 생깁니다. 자, 광운대 경전철과 또 뭐 그쪽에 일대 일자리가 생겨요. 예. 두 개의 우위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은 호재일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예, 예. 그래서 저는 호재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예. 도시 계획적으로 전 지역에 평등하게 뿌려지게 돼 있어요. 큰 무게를 안 두는 거죠, 저는 거기다가. 예. 아무리 광운대가 좋아진다 그래서 강남 가격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큰 욕심을 가지고 이사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시청자님도. 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매도하고 1주택으로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방향은 예. 제가 찬성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너무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건 좀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까지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도 엔딩 크레딧을 통해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자세하게 진행될까요? 예, 기재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이 어떤 상태이며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서 가지고 왔고요. 전반적인 지금 정부에서의 시장 인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코로나라고 하는 대규모의 질병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었던 올 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경제가 먼저 박살이 나서 바닥으로, 특히나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서 바닥으로 가버렸고요. 그와 같이 계속해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대규모의 부양책이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부터
주가는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풀렸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또 어떤 기업도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코로나가 다 극복이 되어서 이렇게 회복이 된 상태를 보고서 미리부터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연일 주가는 계속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을 해내가고 있는 과정인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연일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실물에 대한 경기는 언제든지 간에 확연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 간의 괴리가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선반영된 퍼센테이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물 경제 회복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보고 있는 시야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물 경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수출, 즉 외부에서 요인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 대상이 뭐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다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좋은 형태로 이제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완전히 지수들이 3분기에 잠깐 반등한 이후로 다시 또 안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순수출을 굉장히 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 가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금융 경기가 미리부터 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물 경기가 그걸 못 따라가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얘가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추락으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상담 중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착륙의 형태, 즉 굉장히 천천히 조정이 되면서 실물 경제도 같이 천천히 성장을 해가면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단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박살이 나면서 시장의 위기감을 조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목표는 얘네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쪼이고 그리고 실물 경기로 돈을 오히려 더 쏟아붓게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보시자면 취약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속하겠다. 지금 사실 이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금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대출을 개인들이 받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인데 지금 담보대출이건 신용대출이건 담보물이 있거나 아니면 신용등급이 높거나 이런 고소득을 가지고 계신 고소득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대출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자금의 개념으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자영업자들, 뭐 중소기업들 아니면 저소득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출들을 무리하게 받게 된다면 어찌 됐든지 간에 고소득자들은 투자 쪽으로 자산 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반대로 실물 경기가 아닌 자산 가격만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발표를 하나 했죠. 부동산 시장으로 과잉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 다시 한번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대출들을 막겠다. 그래서 지금의 대출 형태는 저소득층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형태로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OECD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가구의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대출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출이 쌓인 것이 아니라 담보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담보 여력에 대한 추가 대출이 계속 나왔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자산 가격이 꺾인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하락되게 되고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종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내가 소득을 통해서 버는 자기 자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득을 어떻게든 살려서, 즉 지원금을 주는 거죠. 지원금의 형태로 이 소득으로 풀린 돈들이 전부 소비로 연결될 수 있게끔 돈을 풀겠다. 즉 대출의 형태가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각각의 사회 소시민들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대응 자체가 누군가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은 선별적으로 소외계층 쪽으로 주는 쪽으로 거의 결말이 나온 상태다. 그러면 이 대출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담보 가치의 하락을 정부에서 계속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계속 팽창이 된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담보대출 역시 관리의 대상이고, 신용대출은 그보다 더 심각하죠. 신용대출은 아무리 고소득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중은행을 한 번이라도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대출 자체가 과거 몇 달 전까지 2억씩 추가적인 대출이 나오시던 분들이 3천, 4천 받기가 힘든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시급해지는 때이고, 그와 별도로 앞으로 소득을 개인적으로 만들지 못할 상태가 되신 은퇴하신 분들께서는 수익형 상품이셔도 좋고, 혹은 뭐 주식에 있는 배당주여도 좋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소득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갈 만한 뭔가의 대안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은퇴하실 베이비 부머 인구만 하더라도 600만 명 이상이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은퇴하시면서 실제로 평생 소득 걱정 없이 사실 만큼 노후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 상담하다 보면 10%도 채 안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단순히 집 한 채에다가 또 비용 투자해서 더 좋은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이것 이외의 뭔가를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세미나를 내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도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무료 세미나 상담 다시 한번 제가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3주에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1년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예정이고, 또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전체적으로 짚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소액 투자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로 전략을 짜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전문가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큰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알짜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개개인에 맞는 상담 저희가 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깊은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차동백 대표님을 통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좋습니다. 시간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수요일, 토요일은 오후 1시, 일요일은 오전 10시 이제 세미나 참여하셔서 공부도 함께 해보시고 오후에는 볼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 저희 지금 방송 시간에 도움드리고 있는 번호와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까지도 깔끔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원하실 때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